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제 사실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문장이 아니라 영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말이 좀 길어져서 공유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시간도 좀 너무 늦어가지고 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수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느낀 부분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에일리님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소통하기 좋은 형태의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전에 잉글리시 코치 영상 드렸었죠. 여기에 이제 이 영상 이 사람 거를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잘 하는 편이에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들으면서 계속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일리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돌파구보다는 여기 써진 그대로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다 쌓이면 그때의 돌파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계속 들으면서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없어서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계속하면서 약간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이랑 두 번째 수업까지는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제 수업 같은 경우에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충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단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중함이 오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드리자면, 이걸 정리를 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다쳤다라는 말을 할 거잖아요. 그 상처의 부분을 예를 들어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크게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자상과 찰과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타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디테일한 단어들이 되는 거고, 이 상처라는 거는 이걸 포괄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테일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포괄하는 단어를 쓰는 거를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약간 그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 문장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셨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찰과상, 타박상, 절상, 열상, 자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자 문화권이라서 자, 뭐 열, 절, 타박 이런 것들, 이걸 알면은 상자는 이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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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쳤다란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쉬워요. 근데 영어로 이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음, 제가 여기다 안 뽑아놨나 보네요. 여기거든요. 어, 어떻게 다친 것들에 대해서 단어들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딱히 한자 문화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외워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injury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part that I hurt 뭐 이런 식으로 that something hurt me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단어를 외워서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단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어가 한자처럼 이렇게 같은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조합하는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표에서 그려드린 것처럼 상처라는 단어로 통합해서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자상과 열상, 타박상 이런 쪽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단어에서 막히는 일이 당연하게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어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big word라는 단어를 미드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어떠한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이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 아하, now you're using big words 이런 식으로, 너 이제 어려운 말 쓰면서 나를 말로 둘러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big words는 여기 허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허풍이라는 말로써 일축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말이에요. big words는 뭐냐면 어려운 단어예요. 말 그대로. big words, big words. big ideas need big words. 맞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을 big w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표현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bsolution이 뭐 forgiveness. 여기 왼쪽에는 big word가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small word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쉽겠죠. 왼쪽은 어렵겠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오른쪽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굉장히. 왼쪽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다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오른쪽을 쓰는 것보다 왼쪽을 쓰는 게 수준이 더 높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을 아는 사람들보다 왼쪽을 아는 사람들보다 오른쪽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왼쪽을 쓰면 수준이 더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왼쪽 단어는 더 디테일한 면을 띠고 있을 부분이 오른쪽 단어보다 높습니다. 역할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그렸던 표로 다시 가고 싶은데 제가 다 이미 지웠네요. 열상, 자상, 타박상이라는 말을 쓰면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바로바로 꺼내 쓰기가 적재적소에 꺼내 쓰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왼쪽에 있는 빅 월드를 쭉 보면 이걸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How many words do people actually use? 라고 물어봤을 때 유창하게 쓰는 이제 그냥 test takers, adult native test takers니까 이제 영어 종주국, 영어 이제 원어민들이 2만에서 3만 5천 단어 정도를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원어민처럼 영어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는 2만에서 3만 5천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이거를 빈도수로 모든 단어를 빈도수로 쪼갰을 때 2만에서 3만 5천 정도의 단어를 다 섭렵을 하면은 저희는 원어민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도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배치를 잘못하면 틀린 거니까요. 근데 단어 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2만에서 3만 5천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빈도수로 가볼게요. 빈도수로 가봤을 때 어떤 얘기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word frequency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워드를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빈도를 랭크를 매겨요. 그래서 614 정도의 describe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시겠죠? 615의 guess가 나왔고 choice, source, mom, soon, director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15,000 넘어갑니다. redhead 뜻 아시나요? despair, pretentious 그리고 뭐 childlike. 자, 여기에서 슬슬 갈리실 거예요. 아마 앤님 같은 경우에 내지는 루비님 같은 경우에는 알 것 같아. 유추 가능해. pretend라는 거에서 뒤에 shus가 왔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뜻일 거야. child의 like라는 게 왔으니까 아이 같은이라는 게 될 수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15,000 정도로 가면. 그죠? 3만을 넘어가면 이제 원어민 수준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봐도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Firebird라는 건 fire와 bird가 합쳐진 걸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ooze 이런 것들 4만 넘어가면 아예 모르는 거죠. 6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알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돈을 주고 팝니다. 대충 한 6만 단어 정도 사는데 한 14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파는 사람들한테 얻을 필요는 없어요. 딱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찾아보면 자료들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 요거를 뒤로 돌려야 되나? 네, 여기에 지금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6천 단어까지 압축해 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프리퀀시별로. 필요하면 요청 주세요. 드릴게요, 바로. 저는 이걸 전에 싹 엑셀에다 정리를 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돌린 다음에 앞부분만 잘라내고 이걸 랭크를 다 매겨서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랭크를 정확히 제가 표를 만든 다음에 다른 랭크를 하나 더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 우리나라 애들이 배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들이 정말로 이 랭크랑 맞아 떨어지냐를 테스트해 보면 안 맞아 떨어져요. 네, 그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튼 그렇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N님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 어, 이거예요. 그 단어를 세부적인 단어로 들어가서 쓰려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내고, 그거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포괄적인 단어를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로 세부적인 단어로 확장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게 되는 수준에 이르셨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하세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못하고 계속 단어적으로 풀려고 약간 하시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앤님이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혼자서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영어로 중얼거려 보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안 나오는 문장들을 빠짐없이 적고 하나씩 이거 의식적으로 다 푸셔야 돼요. 왜 안 되지라고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 안 되시면은 분석 안 되셔도 되고 되셔도 좋고 그냥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이거 안 되더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이거 누가 좀 봐줘야 될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돌파구를 만나셨어야 될 시기가 약간 지났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시아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 in this morning 내지는 in the morning today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yesterday라는 이런 말을 했으면 과거의 시제를 한번 써준 거잖아요. 시제를 쓰진 않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전부 다 현재의 동사로만, 평소형으로만 쓰는 경향을 약간 가지고 계세요. I eat breakfast. 그러니까 today morning I eat breakfast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런치 타임이면은 I ate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eat로 쓰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높은 빈도수로 이렇게 하시는 걸 반복하시는 걸 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세요. 동사를 과거로 미래로 막 돌려 쓰는 훈련이 필요하세요. 이건 제가 퀴즐렛을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거기에서 문장을 만드는 걸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말하는 것 쪽으로 옮겨가시면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거는 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위트도 있으시고 해서 영어 공부하는데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요것만 조금 의식적으로 훈련하시면 빨리 늘 것 같아요. 캐서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딱 나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기본 문장을 끝도 없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냥 반복하면은 나중에 그게 자기께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되고 하면은 그냥 필요한 상황에서 툭 하고 튀어나가거든요. 그 상황으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오히려 잘못 많이 배운 사람보다 어 그냥 베이스가 없으신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훨씬 빨리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I 그 다음에 동사 나는 한다 무엇을 I eat dinner I meet my husband I have a child 이런 식으로 I 동사 목적어 문장을 계속 동사와 목적어만 바꿔가면서 나는 내가 하는 동작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입 밖으로 내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두 가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다는 이 기본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문형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캐서린 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에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단어들 영어로 알아야 돼요.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는 거에 좀 부지런히시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만큼의 노력의 정비례해서 영어 실력이 올라갑니다. 최초반에는 정말로. 사전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루비님 같은 경우에는 가진 재료가 굉장히 많으세요. 단어 수가 많으세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단어를 이제 적재적소 제대로 된 자리에 꼽는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기본 문장 예를 들어 삼형식에서 사형식은 제가 들은 적 없고요 아직까지.
5형식도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3형식, 4형식, 3형식, 3형식 내지는 2형식, 그냥 비동사 들어가는 2형식, 이 두 가지 문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길어지면 그때부터 조합 방법이 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그때 찍혀있는 그 문장이 대표적인 예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었어요.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단어 치환식으로 영어를 만드시려는 경향이 살짝 보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what I want you to do, 내가 is, 이런 식으로죠. 내가 너로 하여금 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what I thought was,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의 문형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하세요. 근데 약간 그 부분에서 틀어지는 건 있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만들고 틀어지고 수정받고, 아 이렇구나, 의식선에서 깨닫고 다시 무의식선에서 만들고 하면서 고쳐주면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립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두 문장 이상으로 합쳐줄 경우에 이 문장들이 있는 조인트, 즉 전치사, 뭐 on the boat나 뭐 이런 것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돼서 구동사, 즉 타동사 역할을 해버리는데, 요런 것들에서 이제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 내지는 타동사여서 전치사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전치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이고요. 두 가지 행동을 할 때에 두 개를 붙여주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서툰 부분이 보이시고요. 그게 약간 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위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는 장난을 되게 많이 쳤었거든요. 짓궂은 사람이었고 항상.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하고자 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짓궂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100%. 지향하시기에 영어 관련된 농담에서 배울 게 많으시다고 판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이제 챈들러, 프렌즈에 나오는 챈들러의 유머 같은 거를, 그 개그 코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챈들러 같은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루비님 같은 경우는 영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느실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면, 나도 이 말 할 거야, 하고 싶어, 이런 열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두고 수업에서 써보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트 같은 경우에는 성향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서 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신 게 되게 재료가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링크를 찍어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찍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들 요청하시면은. 제가 먼저 드리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흥적으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항상 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켄이었습니다.